빈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진공 상태. 자연은 이 빈 공간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텅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그곳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빈 공간이 자주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허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공허함을 느끼고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허무함과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큰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연인과 헤어지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면 우리 마음엔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걱정이 이 빈 공간에 침투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 때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랑했던 5살 난 귀여운 딸을 불의의 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날마다 슬픔에 잠겨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아주 큰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그의 이런 아픔을 알았는지 10개월 뒤에 그에게 다시 천사 같은 둘째 딸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딸은 태어난 지 5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의 마음에는 더 큰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는 날마다 격한 감정에 빠져서 눈물을 흘렸고 먹을 수도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경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져 갔고 모든 일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왜 하필 나란 말입니까? 그는 무력감 속에서 날마다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빈 공간은 이제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찼고 부정적인 그의 마음은 날마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끌어당겼습니다. 그에겐 더 이상 어떤 꿈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에겐 4살 난 아들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아빠에게 장난감 보트를 만들어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아들이 너무 졸라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 보트를 만드는데 무려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는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난감 보트를 만드는 그 3시간이 그에게는 너무나 평화로운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바로 다음날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몇백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년 동안 그 일을 모두 다 처리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의 빈 공간은 이제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걱정은 어느새 다 사라졌습니다. 책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에 보면 제임스 L 머셀 교수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걱정은 인간이 행동할 때가 아니라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가장 격렬하게 덤벼든다. 인간의 상상력은 이때 가장 분방해져서 온갖 종류의 어리석은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고 아무것도 아닌 실수 하나하나를 확대시켜 보여준다. 그러므로 걱정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법은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걱정은 끊임없이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은 것입니다. 걱정이 지속되면 그것은 사람을 미치게 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몰아넣기도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매일마다 하루 18시간씩 일하던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걱정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걱정을 떨쳐내는 방법. 그것은 어쩌면 텅 빈 당신의 마음, 그 빈 공간을 매우 건설적인 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닐까요?